첫 번째는 혀가 가장 높아지는 부분의 뒤 위치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대표 발음인 이 발음과 으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건 계속 같이 발음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같이 발음해봅시다. 이라고 발음해보고 으라고 발음할 때 혀의 위치를 좀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이라고 할 때는 혀가 좀 앞쪽으로 나오고 있어. 그치?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으라고 할 땐 내가 혀가 뒤로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혀가 요렇게 앞부분 쪽으로 최고 위치가 우뚝 솟아있는 건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 요렇게 당기면서 뒤쪽이 더 높아져 혀가 이렇게 당겨져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으니까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앞 전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 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는 뒤우자의 혀설자예요. 그래서 뒤에 혀가 있는 거, 혀가 뒤에 있는 형태로 발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전설 모음의 대표 자음이 대표 모음이 바로 이 모음이고요. 후설 모음은 모음이 대표 모음이구나 라는 정도만 우선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에 이 전설 모음들을 보면 특성이 있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보시다시피 각각 이라고 하는 모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얘도 이렇게 이 모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음이 있으면 이것만 따로 모음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아이들은 어에다가 이가 달리고 아에다가 이가 달리고 우에다가 이가 달리고 외에다가 이가 달리는 구조가 되구나.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전설 모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라는 모음이 기본적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위치한 모음이기 때문에 요 이 소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 모두 뭐가 돼? 전설 모음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좀 더 간단할까요? 자, 후설 모음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모음을 지니지 않는 모음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혀의 모양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표현한다면 전설 모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후설 모음은 요렇게.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뒤로 앞으로 온다라고 해서 전설, 후설이라고 나누어지는 것이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류 기준은요. 혀의 높낮이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라는 걸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아 발음할 때 혀를요. 입천장 가까이 붙이고 아를 한번 발음해 보도록 노력해 볼까? 발음 잘 안 돼요. 이상한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쵸? 라고 발음할 때에는 고개가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고개가 내려오는 것과 동일하게 어떻게 혀도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혀가 내려오는 것은 턱이 내려오면서 고개가 내려오면서 혀가 같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혀가 아래쪽에서 발음되는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같은 걸 발음을 해보자면 입이 어때? 닫아진, 거의 조금 벌려있긴 하지만 거의 좀 닫혀진 형태에 가깝게 발음하잖아. 그치? 보다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조금은 가깝게 닫아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혀만 아래쪽으로 쭉 내릴 수 있나요? 불가능해, 그치? 그럼 혀가 아까보다는 좀 위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혀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조금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발음을 할 때에는 아가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가 정도로 발음하긴 하지만 원래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해서 아가 가장 크게 벌려질 거야. 크게 벌려진다는 건 무슨 뜻? 혀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를 기억할 거냐면 대표 정도만 우선 기억해서 고모음은 중모음은 그리고 저모음은 요렇게만 우선 생각을 해둘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있는데요. 이 순자는 입술 순자야. 그리고 평자는
평평할 평자고요. 원순의 원자는 둥글 원자예요. 그래서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발음하는지, 입술을 둥글게 하고 발음하는지에 따라서 평순 모음이 되고 원순 모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 발음하게 되면 오 어떻게 돼? 입술이 둥글게 되면서 발음이 나잖아. 그럼 얘는 어떤 모음일까? 원순 모음이에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입이 평평하게 벌려지면서 발음이 되잖아. 얘는 바로 평순 모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원순 모음 같은 경우엔 보시다시피 오 같은 소리를 이렇게 다 지니고 있어요. 그쵸? 아, 오나 우 소리가 있거나 들어가 있는 형태의 경우는 다 원순 모음이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대표되는 각각의 모음들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아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체계표 만든 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체계표가 나타나고 있고요. 크게 혀의 앞뒤라고 해서 아까 최고점의 위치, 앞과 뒤, 그치? 그리고 입술 모양 평평한지 둥근지, 그리고 혀의 높이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있구나 라는 지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론 다양한 음식을 다 좋아하게 생겼지만 또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구워 먹는 고기 종류야. 뭐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닭갈비 같은 것도 구워 먹는 닭갈비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 여기서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난감해. 다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생각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워 먹는 고기를 같이 먹자라고 말한 다음에 친구들과 상의하에 나중에 고르자 이렇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TMI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 길게 말하는 게 번잡스러워서 줄임말을 만들었어. 선생님 나름대로 구고라고. 그래서 구워 먹는 고기라는 말이야. 선생님 왜 굳이 이걸 알려드리냐면 조금 더 쉽게 외우라고. 이걸 다 기억을 넣어서 그거가 구고라고 외워주세요. 이 후설 모음에 해당한 아이들입니다. 그거가 구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후설 모음에 있었던 아이 중에서 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위치에 써주시는 거예요. 아, 우, 오, 거, 가, 구, 고 동일하게 써주신 다음에 다 이 모음을 달아주시면 완벽하게 외워집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위에 이 표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표가 보이겠지만 안 보인다.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우선 그, 거, 가, 구, 고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만 빼고 그대로 옆에 옮겨 놓습니다. 그런 다음 다 이 모음을 이렇게 달아 쓸 거야. 이렇게 완성시키고 나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걸 좀 떠올려 보자고. 아, 이 모음을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했지? 전설 모음이라고 했어. 이 모음을 지니지 못한 요 아이를 뭐라고 불렀지? 후설 모음이라고 했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서대로 쫙쫙쫙 잘라서 어떻게 보면 될까? 여기 있는 것은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모음, 여기 있는 건 중간에 있는 모음,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모음, 고중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 나눠놨잖아. 평순 모음의 경우에는 어떤 거? 평평한 입술 소리인 요 아이들은 평순 모음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우나 오 소리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은 묶어서 뭐라 그랬어? 원순 모음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순 모음이네 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각각의 기준을 좀 추론할 수 있도록 외우는 방법이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지만 내가 이런 체계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외워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일러주는 방법을 힌트로 가지고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 나만의 외우는 방법들을 떠올려 보시는데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적용하여서 이해하면서 외우는지가 중요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이 모음을 지니는 것은 다 앞에서 발음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외우시기가 한결 편하기 때문에 원리를 잘 적용하며 외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